2023년 1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참 예측이 어렵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년 총선은 정책 대결, 정치 대결도 아니고요. 누가 더 곰바우짓을 적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치나 정책 대결이 아닌 제3의 요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난 대선 때 추미애가 윤석열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직접 선거와 관계되지 않은 요소들이 어느 특정 세력이 이기는데 1등 공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거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치다고 했는데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한 것들이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가 내 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거, 그리고 그 시끄러운 경찰 출신 황운하 등 울산시장 개입한 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거, 이러한 것들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법원 1심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한테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10억 3,700만 원을 줬다고 봤는데 법원은 실제로 받은 거는 7억 7천만 원이고 그중에 6억 7천만 원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를 줘야 된다라고 보면서 5년인가요? 징역 5년인가를 때렸습니다. 징역이 4년이 넘어가면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량이 그대로 가게 되면 온전하게 감옥에서 다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지금 구속을 해야 상대적으로 나중에 징역형을 사들 때 이 구속한 기간도 삽입이 되니까 좀 줄어들죠. 계속 보석으로 있다가 나중에 5년 다 들어가게 되면 더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만들어서 줬던 남욱 씨한테는 징역 8월인가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유동규 씨한테는 무죄를 했는데 죄가 없어 무죄가 아니라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걸로는 벌을 줄 수가 없어 무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있는데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벌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김용 씨가 유죄를 받게 되면 물론 또 2심 가고 3심 가겠죠. 그럼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똑같이 송영길 씨는 아직 재판에 기소도 안 됐는데 그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은 다 돈봉투로 돌렸다고 인정도 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일단 김용 씨가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죠. 물론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다 보셨겠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이 청와대가 개입해서 문재인의 청와대가 개입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부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걸 수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소를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황운하 씨는 임기 다 채우고 이 1심 나왔으니까 야, 이건 뭐 윤미향보다 더 봐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참 법원도요. 자기네들이 정권 초기에 판결을 하면은 정부 여당 편들었다 이런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임기 말에 선거 말에 이렇게 국회의원 임기 말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참 정치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비가 적죠.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정화가 안 돼요. 정화가 안 돼요. 그리고 정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이 죄를 진 자들이 국회의원 다 해먹으면서 다 떠들고 또 그들이 만든 법이 또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 만든 법, 그 양반이 만든 법을 적용하지 말라 그러죠. 쿠데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유죄를 받았을 때, 나중에 받는데 받기 전까지 만든 법은 다 통용되라 그래요. 참 웃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못한 게, 참 말리지는 못하고, 부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나요? 그냥 뭐 하려니까 해외나 열심히 갔다 와서 잘 놀았죠? 잘 놀았어요. 그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일찌감치 사우디가 없는 나라한테 돈을 쫙 뿌려갖고 굉장히 유리한데, 천만다행인 거는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를 정상적인 나라라면 좀 비하하는 표현이지만은 나토 회원국하고 유엔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은 대개 우리를 지지해줬어요. 좀 힘있는 나라들은. 이제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사우디를 돈 받고 지지했다는 얘기인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 여기에 맞서려면은 우리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혼 소송 중에 뭐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걸 하려면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올림픽 유치할 때는 정주영 회장이 팔을 벗고 나왔었고 월드컵 때는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 평창 올림픽 때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최태원 씨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본인도 참 명구스러우니까 맡은 면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조짐들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삐걱거리는 조짐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전조현상.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오래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하다가 IMF 위기가 오더라고요. YS 때. YS가 근데 좀 윤석열 정부도 좀 그런 조짐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엑스포도 실패하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윤 정부의 실패 못지않게 야당도 이 사법부가 장난을 쳐가지고 뒤늦게 이제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판결을 해주는데 하면서 이제 이재명 개라든지 문재인 개의 유죄를 판결을 하는 것들이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좌파들이 떠들 수 있었던 거는 사법부가 정치와 놀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요, 또 제가 보기에는 장난질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또 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까지 전부 다 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어요. 168명 민주당 전원이 탄핵안 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내일 본회의에서 12월 1일 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민주당 출신이니까 받아줘서 이게 열리면은 탄핵 되겠죠. 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윤 대통령이 엑스포 실패하고 뭐 몇 가지 지금 잘 안 되는 문제, 이재명도 잡아놓는다고 못 잡아놓고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설치는 암컷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그런데 김영황후나 이런 사람들 쭉 유죄가 나오고 그런데 이동관까지 탄핵하고 손준성 검사 탄핵하고 손 검사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열심히 맞춰주는데 공수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공수처 검사가 지금 또 폭로하고 나왔잖아요. 참 문재인은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재인. 한 나라에는 한 개의 군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에는 하나의 경찰, 하나의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을 두 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나라가 말이 안 돼요. 나라에 두 개의 군대가 있으면 쌈질이 납니다. 나라에 두 개가 군대 있는 나라가 지금 이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고 이란 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우열의 차이가 나서 혁명수비대가 위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은 좋지 않아요. 이게 하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수처는 민주당 위에서 뛰고 검찰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여당 위에서 뛰고 계속 충돌인데 공수처에서 송준성 검사한테 5년을 때렸다. 저는 그게 국민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수원지검의 이정섭 차장 건은 지금 그 이정섭 차장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장의 부인의 남동생.
처남이죠. 처남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한 부인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전 남편이 운영한 골프장 문제점하고 그 남편의 문제점하고 그 남편의 문제점을 막아준 자기한테 어떻게 되나? 올케인가? 즉 이정섭 검사장의 부인이 막아줬다. 그건 남편 때문이다. 이걸 폭로를 하면서 지금 이정섭 씨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정섭 씨를 탄핵한다 그랬을 때 검찰청장이 나를 탄핵하라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정섭 씨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겠죠. 근데 지금은 이정섭 씨는 지금 뭐 검찰 자체의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섭 씨를 탄핵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송준성은 왜 하지?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문제 뭐 하고 이정섭 검사장 문제 이런 게 터졌지만 이런 것들하고 엑스포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캠프에서의 마이너스 요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들은 승리하고 있어요. 이동관도 탄핵할 수 있고 모두 터뜨렸고 하는데 반대로 또 김용희 유죄 나오고 황운하 유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서로 마이너스끼리 해서 누가 덜 마이너스냐 이거 국민들이 봄에 따라 선거가 결정된다는 거죠. 참 재미없는 선거가 됐습니다. 국가가 쭉쭉쭉쭉 옛날에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독재를 했고 뭘 했든 간에 국가는 성장했습니다. 지금 국가는 지금 우리 성장을 지금 잘 못하고 있죠.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도 어렵고 하는 상태인데 이거를 제가 경험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신문사들이 한때 200만 부를 바라보면서 제가 쫄병 기자 때는 일본처럼 조속간 체제 석간도 내고 조간도 내고 막 그렇게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조간으로 돌아왔다가 그때는 일요일도 신문 내고 토요일도 내고 다 하다가 지금은 또 휴일은 쉬죠. 그러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요. 신문사들이 하도 인터넷이 세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무료 배포지라 그래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막 무료로 배포해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자기네가 발행 부수로 잡고 그러다가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수를 부풀렸다는 비난도 많았지만 그 비난이기 전에 부담이니까 그걸 다 감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팔리는 것만 하다 보니까 신문사들이 지금 200만 부가 100만 부 이하로 뚝 떨어져서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제 수지를 맞추는 그런 단계로 왔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데 흑자는 났지만 회사가 마이너스를 하면서 비용 줄이고 못 줄이고 봉급 줄이고 해서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기업들이 못 크죠. 그래서 사실 신문사들이 지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방송사들도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많이 재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인재들도 안 몰리고 그러면서 자꾸 언론이 재미없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나 다 인터넷에 띄우면은 재밌다고 봐주면 클릭 많아지는 그게 언론이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언론이 죽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정치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계없이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러한 구도 속에서 1등과 2등이 나올 겁니다. 누가 더 어리석은 짓을 덜 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엑스포 실패하고 김건희 여사 나왔을 때 여당 끝났구나 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야당도 공부해 줄 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재판들도 판결을 안 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도찐개찐 되면서 누가 이길지는 모른다. 두고 봐야 된다. 어쩌면 윤이 이길 수도 있다. 이게 저희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더 바보짓을 덜 하느냐의 경쟁입니다. 저희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